김태호 수사관님이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 세 분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이게 물로 흐려놓는다는 그런 식으로 또 그런 그 뭐 이렇게 나쁜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라 그 이제 그러니까 뭐라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예. 예. 아, 됐다. 그 1월 달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공익신고, 국민권익에다 안 했더라고 그래서 빨리 신고하자 했습니다. 했고 제가 이제 사건을 이제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주변에서 그래요. 그 사람 좀 작년 그랬잖아요.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뭐 돈 저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있지? 골프 접대, 골프 접대하고 뭐 접대 받고 그다음에 그 경찰청에 가서 자기 지인 그거 확인해 보고 디바 줬다 이랬는데 그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경찰청에서도 언론에 나온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골프 접대 받았다는 거는 골프 접대가 아니고 그 특수검사 특수부를 이 친구가 19년을 했어요. 특수부에 들어갔는데 경상대 출신이고 이제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지방대 나오긴 했는데 이분이 그 대학 졸업하기 전에 7급 검찰에 합격했더라고. 사법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갔다 가기 전에 9급 합격하고 7급을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합격하고는 막 검찰 사무관이 되고 싶어서 그냥 사실 준비 안 하고 졸업과 동시에 검찰 사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워낙 이 끈기도 있고 머리가 명석하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 특수부에서 아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 계좌 추적 최고 전문가입니다. 계좌 추적을 하려면은 그 상상력과 끈기가 필요하고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특수수사에서는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가지고 계좌를 보면서 그 이제 검사한테 검사의 능력은 계좌 추적 전문가를 잘 만나는 거예요. 특수부 검사는. 근데 국내에서는 최고 1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B 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드는 칼입니다. 그래서 어, 유능한 칼이었죠. 그래서 특감반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특감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정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정보를 하다 보면은 그 업자들하고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업자가 정보를 제공도 하고 밖에 사람들 정보 활동이라는 게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업자가 아는 건데 사실은 좀 위험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청탁을 했던 건 아닌 걸로 다 밝혀졌었고요. 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길고 고발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그 일로 어떤 해프닝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고발을 했는데 지금 고발한 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원지검에 고발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 3번인가 4번 갔어요. 포렌식 할 때까지 이제 갔고 그래서 수원지검에다가 고발하면서 청와대에서 쓰던 핸드폰 이거를 갖다가 포렌식 했는 거를 붙여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을 고발을 많이 했죠. 동부지검에. 고발했더니 그걸 동부지검으로 가져갔어요. 그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주진우 검사가 그걸 맡아가지고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동부지검에서 수원지검 거를 수원지검 포렌식 했는 거를 가져갔어요. 예? 영장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수원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에서 쓰던 핸드폰이 그냥 있습니다.
청와대에 쓰던 핸드폰 안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했을 때에는 다 근거 있는 얘기들을 했고 비밀인 것도 있습니다. 비밀은 비밀로 가야 되고 이 사람은 IO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입은 지킨다 이거죠. 근데 부패 행위만 공개한 거죠. 부패 행위만 공개한 거고 수원지검에 고발된 거는 내가 4번인가 갔는데 골프 친 거 조사 안 받았습니다. 조사 안 하던데요. 안 물어봐. 그럼 골프 치는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이제 언론에다가 퍼뜨린 거 그거 이제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부패 행위를 언론에다가 폭로한 거 이것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그랬는데 김태우 수사관은 공무상 비리 누설이라 그러죠. 비리 누설. 비리 누설했는데 왜 비밀 누설이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잠잠해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되기 힘들잖아요. 그 법을 잘 위반은 잘 안 합니다. 몇몇 사람 빼고.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법을 위법한 행위를 안 하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켜주고 또 위헌적인 법률이 안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요즘 뭐 하루하루가 막 좀 힘들었고 김태우 수사관은 그래서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배신감이 있었고 그 미꾸라지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래서 노인네가 이제 알아 누우셨죠. 아들이 귀한 아들이 미꾸라지를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수모가 심했죠. 그리고 한솥밥을 같이 먹던 사람이었잖아요. 한솥밥을 같이 먹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할 때 자기가 정말 이 뒷조사 할 때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공무상 자기가 이거를 아까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그 공익신고를 할 의무를 공무원들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익신고를 할 법률상 의무.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해야 될 의무와 공익신고해야 될 의무가 충돌하죠. 그리고 그거를 부패 행위를 목도하고도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위법 행위가 되잖아요. 공범이. 그러니까는 이 피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치기가 동료 양치기가 늑대하고 짜가지고 양 빼돌리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은 저희도 공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할 때 그 뭐 그런 비슷한 처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이 국민권익위원장이 여성분이었는데 용기 있게 청와대에서 공익신고자 아니야 그랬는데 공익신고자 맞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이제 우리가 공익신고를 하니까 공익신고자라는 그 공문을 보내준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도 얘기를 했죠. 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너 보위부 되기 싫으면은 청와대에 가다가 빨리 가서 그 저기 물어봐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강제력은 없어요. 강제로 조사를 못해. 하지만 청와대 서버에는 청와대 컴퓨터 청와대에 또 서버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되는 청와대 서버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핸드폰에는 조국 수석한테 어떤 통화를 했는지 텔레그램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죠. 다만 그것이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다치게 한다 그러면은 그 공무상 비밀도 같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겁은 안 납니다 저는. 이런 걸 물어보시죠. 겁은 안 나요?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시죠. 또 다른 거.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네. 추진법,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 연동형 비례제 이걸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패스트 트랙이란 무엇인지, 그게 왜 위험하고 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그 말은 별로 안 좋아요. 무슨 패스트 트레인에 타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남미행 급행 열차를 탔다는 느낌인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게 패스트 트랙은 과거에 그 국회 선진화법 있잖아요. 60% 180석 이상 해가지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3분의 2 동의 있어야지 통과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 제적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상임위 안 거치고 바로 본회의로 가는 겁니다. 그게 패스트 트랙입니다. 트랙. 바로.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독일에서도 해보고 뭐 근데 해봤나 봐요. 다당제가 잘 돼 있는 서로 잘 견제와 균형이 잘 돼 있는 그런 데인데 이게 독재 국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쪼매난 꼬마 정당들 건드리고 펴주고 그 보수로 쪼개고 이렇게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소수 정당을 좀 난립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충청도당, 뭐 경북당, 경남당, 강원도당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막 생기니까 이게 요리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 소수 정당처럼 우리가 뭐 외국 보면은 뭐 무슨 녹색당 뭐 독일에 보면 막 나오니까 좋아 보이죠. 다 이유가 있고 그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이 기껏해봐 10년도 안 넘은 게 별로 없어요. 계속 당 바꾸고 이름 바꾸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기 집권을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 초반인데 막차 타자 이런 분위기. 한 2년 전부터 17대 18대 국회의원 뭐 그때 국회의원 돼야지 내가 지역에서 한 소리 할 수 있다. 이제 일본식으로 우리가 지역구라든지 일본은 정치 문벌이 있잖아 이렇게 쭉 가문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년씩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1천에요 없어요. 공격당하고 그 뭐 없잖아요. 그게 쭉 전통이 내려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정통도 없는 데다가 뭐 이런 소수 정당 난립하는 거를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이 보수가 결정 못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배우고 막 유승민 이런 사람들 지금 유승민은 지금 반은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회적 기본법 하자 뭐 이랬던 분이거든요. 사회적 기본법이 그 굉장히 위험한 법인데, 예? 그 사회적 기본법이 먼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에요. 유승민 씨가 했던 게 그거 뭐냐면 아까 말했던 커뮤니티 케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법을 헌법 안 바꾸고도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법을 계속 대표 발의를 했던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근데 유승민이 아버지가 유수호 법조인이잖아요. 대구에서 유명한 법조인이고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그 후광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사고가 이념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보수 이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이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계속 발의를 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탄핵이 뭐 잘못이고 이런 게 아니라 유승민의 잘못은 이 사람은 트로이 목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이 공수처법이 가장 악법인데 특별검사법입니다. 특별검사법. 그러니까 헌법에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니에요. 헌법에는 검사에 의한 영장에 청구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그래 돼 있죠. 헌법에 그래 돼 있죠. 근데 공수처라는 거는 그러면 그래서 그 법에서 검찰청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교육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놓으니까 교육기본법이 있고 검사가 그러니까 검찰청법이 있어요.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자격 쭉 검찰청에 있다가 국정원으로 파견 가면은 검사가 아니에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일하는 거. 외교부로 가면 외교부 공무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 공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누구로 하냐면 공수처는 국회의 이 다수당이 거의 다 먹게 돼 있어요. 법상 국회가 정해요. 국회가 정하고 국회의원들도 수사하고 판사 검사 수사하고 경찰 경무관급 이상 수사하고 대통령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1급 이상 공무원 다 수사하다면 그럼 뭐 이거 완전히 파워풀한 기관이거든요. 그 기사권 가지고 검찰총장이 통제를 못해요. 위계 질서에 없어요. 딱 그냥 특검의 상서라 이게. 근데 수사 대상이 엄청나게 무섭죠. 판사도 조사하고 판사 기자 불러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밥 먹다가 내일 저기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 소환할 거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이게 말이 되겠냐고.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이게 공수처라는 거는 특별검사이고 과거 프랑스 혁명에서도 특별검사가 만들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있으면 특별재판부 나온다니까요. 세트로 그 맞춰서 특별재판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래서 과거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혁명기에는 항상 특별검사, 특별재판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건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손학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엿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국회의원 함도 하려고. 그리고 거기는 지역구 안 나가대요. 연동형 비례대표 하면은 배지 함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국회의원 한 20명, 30명 건드리는 중간 보수는 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뭐 내가 좀 다른 별로 좀 우리 사이가 잘 돼가는 것 같고, 응? 사회적 경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응? 좋죠. 레닌이 말했는 쓸모 있는 법은 혁명을 주도하지는 못하면서 거기다 박수 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는 어디나 있지만 뭐 그런 세 가지 그 공수처 법은 굉장히 위험한 법은 맞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독립도 그렇고 경찰 자치 경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호족 옛날에 고려시대 때 호족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경북 뭐 어디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야 욕 안 먹죠. 뭐 어디다 뭐 만동이다 뭐 쉽게 말. 그 지역에 내가 뭐 경북 북부 지역에는 내가 뭐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뭐 경찰청장도 뭐 내수하고 뭐 도지사도 내가 있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사람 못 건드릴 필요도 없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서로 막 갈라먹는 거지. 연동형 비례대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작년에 헌법 개정한다고 청와대에서 막 묵작부작 하다가 생각을 바꿔먹은 것 같아. 헌법 개정 안 해도 할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래 생각한 것 같아. 네, 헌법 개정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이게 참 이렇게 바둑에서 치면 수를 잘 쓴다 그러나? 요거 아니면 요거? 뭐 이래가지고 지금 착 기묘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기죽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뭐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쉬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개인의 자유가 충만하고 막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자꾸 영위시키고 우리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국가가 가냐는 걸 자꾸 막아 나가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국가가 가냐지 마. 주변에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꾸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 청년들 보면은 몸으로 이렇게 이게 자유를 이렇게 체화한 세대들 많잖아요. 그거 그리고 공정하고 뭐 이런 거 아니까 전망적이진 않아요. 저는 뭐 그리고 뭐 옛날에 또 따져 보면은 뭐 이런 위기가 뭐 한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저는 우리 사회가 절대 그렇게 만만한 사회는 아닐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괜찮겠다. 불안함을 전파를 많이 해야 돼. 막 몸을 떨어갖고 불안한 거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벼랑 들어질 것 같아. 목사 다니면서 목사 흉내낸다고.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아 전화 왔네요 지금. 우리 저 프리덤 뉴스 논설위 의원 전화. 제가 지금 강의 중인데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바른미래당 그 이현주 의원이 예. 탈당했다고 네.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번에 뭐 네이버 검색 순위에도 뭐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손학규 의원이나 뭐 이런 바른미래당의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뭐 신보수 얘기를 개척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나섰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 마음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신보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현주에는 이 신세대입니다.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 신세대고 그다음에 이제 S51의 사내 변호사를 했고 저하고는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시험이 늦게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프리덤 파이트 그거 또 하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법률 지원단장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좀 더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많이 제가 지켜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신보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한데 실패했죠. 실패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만들었던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보수 이런 얘기 이제 기치표를 끌고 나왔고 지금 이제 그저께 JNN하고 저기 코엑스에서 이제 3차 애기본 발표자 시장에서 이제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좀 합리적인 사람들하고 좀 자주 이렇게 교통하고 소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대가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당 중에서 강령을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이 기본 개념에 맞는 그런 당 강령을 갖고 있는 당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당 강령에도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또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방식에 의한 통일 이것을 북한을 우리가 법질서를 통일시키는 것 이런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단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평화공존으로 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평화공존으로 갔어요. 싸우지 말자.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북방 정책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오로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탄핵이 됐는데 준비도 없이 레임 체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짐 체인지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신보수는 지금 어떤 우리 물적 토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성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성숙이 돼 있고 그 재작년에 그 우리 탄핵 이후로 했던 태극기 집회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제가 애국일보라고 종이신문 만들어서 제가 한 100만 부 이상 뿌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 종이신문 이름이 애국일보였거든요. 그 태극기 집회 나가면 막 종이 있던 그 신문입니다. 근데 그게 태극기 집회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60대 후반, 70대 지금 계신 분인데 그분들이 87년도 때 나이를 환산해 보면은 30대입니다. 87년도에 30대였던 사람들.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지금 60대, 70대 되는 사람들, 70대, 70 전후로 된 사람들은 30대 후반. 그때 대기업에 다니고 뭐 이랬던 사람들. 그 70년대 대학 다니면서 운동 좀 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라를 제일 먼저 그분들이 베이버 부머 1세대예요. 1954년생부터 전쟁 끝나고 53년도에 전쟁 끝났는데 54년도에 무지하게 애가 많이 나왔어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애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54년생이 무지하게 나왔는데 54년생, 55년생도 무지하게 많아요. 제일 많은 게 55년생. 연년생으로만 무지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70년대 뭐 이렇게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 견인을 했죠. 그리고 또 완전히 혜택도 엄청나게 받은 세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베이비붐 1세대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학교도 못 가고 뭐 제가 이제 지방에 태극기 집회도 가보거든요. 태극기 집회 가면은 그 이렇게 엄마들이 나와요. 엄마들이 그럼 이렇게 보면 대학을 나온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자기는 대통령 때문에 내가 직장도 다니고 내가 집에서 농사 일하고 나와가지고 동생도 공부 다 시켰다면서 공장에 다니고 말이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세대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기존의 정치인들 몰라서 세상에 이런 줄 몰랐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정치가 이렇게 됐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탄을 해요. 눈물을 흘리지. 나는 우리 보수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분들의 영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통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당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그것까지 내가 정치인 얘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창당이라는 거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데다가 분열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런 창당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하여튼 그 애도 함부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함부로 넣는 책임 못 지고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손도 안 잡아보고 저기 왜 놀라 그러네. 그래서 이제 농담이고요. 그런 에너지들이 모이면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문연대라의 주봉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도 저 순치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애국당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정의당 데리고 노는 거 봐라. 좀 보고 배워라. 이런 생각들. 응? 애국당이 있어야 꼴통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극우라는 소리를 안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는 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막 둘 아니면 이쪽에 다 와. 막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는 싸울 줄 잘 몰라. 저희들은 연대해서 잘 싸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좀 교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거를 국민들이 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때 돼야 되는데 제가 태블릿 PC 때문에 국회 재작년에 갔어요. 그래서 저를
참고인으로 과방위의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불러준 사람은 조원진 의원이. 근데 과방위에 갔더니 이제 뭐 제가 아는 민경욱 의원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이제 조원진 의원이 이제 단식하다가 와가지고 나한테 몇 마디 하고 나가고 나니까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쟤를 자기 질문 시간이 있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들도 보거든요. 지역구 주민들도 민원 때문에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부탁한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태블릿 PC 얘기를 많이 다 할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작은 정당하고 큰 정당하고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태블릿 PC가 국민의 큰 주목을 못 받을 때 작은 정당이 이슈 파이팅을 해주고 큰 정당은 뭐 완전 손도 안 대고 코 풀면서 이렇게 어떤 윈윈하는 전략을 서로 구사를 해야지 지금 문재인 정부 쓰러뜨릴 수 있다. 그래야 큰 게 담는 건데 꼭 하나의 당으로 할 필요는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당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말 통일을 논의하는 그런 당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막 가서 30대 젊은 정치인이 돼서 정치 신인으로 막 크고 해가 40대 되고 50대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나이도 많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치를 뭐 그 지금 이현수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훌륭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일관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을 100배도 더 위반했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있다가 바른미래당이 오고 지금 이제 탈당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지켜보고 시민들이 이제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격려도 보내고 이현주가 있어야 제2, 제3의 이현주가 있다. 이현주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제일 그 돈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현주하고 많이 다니고 했어요. 이제 이현주 의원이 우리 사회로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저분들은 저쪽에서는 막 당황하겠죠. 아, 이현주 같이 에이스가 우리를 빠져나가다니 와서 이렇게 같이 하고 할 게 많습니다. 이현주 같이 그 폼이 보수고 하도 폼이 넓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뭐 이렇게 반응이 좋대요. 뭐 타이밍도 잘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딱 잘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지도자들도 있고 또 뭐 자유한국당에 이제 최은혜 의원이라든지 또 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으로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고 비례대표들도 제가 보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다 식견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가 이렇게 파이팅 할 줄은 잘 모르는 것 뿐이지 좀 기다리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 정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자유한국당 있는데 또 만들어 가지고 애국당도 있고 보수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험난한 길을 가서 제3의 길은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한국 정에서. 그래서 이제 아예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진짜 뭐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이제 보수 쪽으로 보는데 기독당이라고 뭐 하나 있었잖아요. 기독당도 있었고 여러 당들이 좀 있었는데 의석 확보는 실패했었죠. 사실은 그렇게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한테 정말 그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다 우양우양 자양자할 때 우양우양을 해야 된 말이에요. 블루오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가서 이제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 이제 그때 부산에 정승윤 교수하고 그때 이제 첫
부산 에너지 포럼 결성될 때 이해 포럼에 제가 이제 부산에 같이 내려가서 부산대에서 이제 연기를 해서 부산 쪽 사람들하고 이제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군포가 여기서 서울에서 했잖아요. 기흥인가 그래서 기반이 없어요. 부산 가야지. 누구하고 붙든지 간에 조국이가 나오면 조국이하고 붙어야 돼. 그래서 저는 조국이하고 붙어서 좋겠어. 네네. 그래서 공천 전략을 잘해서 뭐 무소속이라도 전략 공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만 하면 아유 근데 자유한국당 보니까 정말 저 아직까지 문제는 좀 있어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끝내는 게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